셋업 논란이 일었던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구금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CBS 취재진이 필리핀 현지로 가서 백영모 선교사의 근황을 취재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 해결을 위해 교계 원로들도 나섰습니다. 원로들은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의 문제라면서 세습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는 목회자 성윤리 강령 채택과 한신대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셋업 논란이 일었던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구금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한때 국내에서 백영모 선교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운동이 일기도 했는데요. CBS 취재진이 필리핀 현지로 가서 백영모 선교사의 근황을 취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안티폴로 시티 교도소에 구금됐던 백영모 선교사는 지난달 24일 안티폴로 교도소에서 리잘 주립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악한 교도소 환경 탓에 생긴 피부병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백 선교사는 결핵 확진 판정까지 받아 몸무게가 10kg 가까이 줄어드는 등 건강이 악화됐으나 교도소 이감 후 차츰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CBS 취재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교도소에 구금된 백 선교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총회 관계자들과 눈물의 포옹을 나눈 백영모 선교사는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백 선교사는 칼로 도려내고 싶을 만큼의 피부병과 폐결핵 감염으로 힘들었지만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또 90여일 만에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잔다며 행복한 미소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구금 100일의 시간을 통해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이 차츰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선교사는 고난의 시간 동안 교도소 안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음도 많이 안정돼 있고 또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금 옥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옥중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기도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 선교사가 구금된 이후 옥바라지에 전념하고 있는 아내 배순영 선교사는 지난 100일 동안 일명 가짜뉴스로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배순영 선교사는 백 선교사가 구금된 기간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느니 선교지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를 딱 들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은 이거에 현혹이 되나?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믿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셋업 범죄 논란으로 백영모 선교사가 구금된 이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필리핀 사법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체는 이 필리핀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요청을 얼마나 빈번히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하느냐 이제 강도와 이제 빈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당초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구속 적부심 재판을 진행해오다 보석 청구로 소를 전환했습니다. 백 선교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가려보자는 취지입니다. 백영모 선교사의 보석 청구 심리는 7일과 12일에 열립니다. 백영모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총회와 대사관, 현지 선교사들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다는 백영모 선교사는 옥중에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닐라에서 CBS 뉴스 송절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교계 원로들도 나섰습니다. 원로들은 예장 통합 소속이 아니지만
명성 세습 문제가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닌 한국 교회의 문제라면서 세습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리스도가 피로 세운 교회를 사유화한단 말인가? 누가 감히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세습한단 말인가?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반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교계 원로들은 오는 10일 열리는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며 특히 김하나 목사가 먼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원로들은 교단법을 위반해 세습을 한 교회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회 재판국에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궤변을 써가면서 이 세습이 합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보통 건전한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원로들은 마지막으로 예장통합총회가 바로잡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총회 헌법에 규정한 것을 그걸 깬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어느 교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장통합 즉 전체 1,500명 총대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마 한국교회는 거의 지금 위기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거의 못 나오게 발교를 차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원로들은 예장통합총회 소속은 아니지만 명성교회 문제는 한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라면서 한국교회를 살리려는 선배들의 외침을 귀담아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통합교단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CBS TV가 특집 좌담을 마련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예장통합교단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CBS TV가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다룬 특집 좌담을 준비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가 진행을 맡고 유경재 원로 목사와 박은호 예장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양희송 청아람 아카데미 대표, 그리고 기독법률가회 정재현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왜 불법 세습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대해 통합총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 등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패널들은 이번 명성교회 세습 유효 판결이 단순히 개교의 차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 지연 등 복잡한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명성교회가 총회를 얕보고 혹은 우롱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15대 0으로 나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8대 7로 이게 유효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게 참 뭐 이렇게 설명을 저희도 이렇게 어떻게 이게 날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또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물으면서까지 세습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선 아직 풀리지 않은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 때문일 것이라며 명성교회 세습의 근본적 원인에는 만몬, 즉 돈에 대한 우상숭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성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훨씬 좀 선명하게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 밝힐 수 있는 부분들 밝히고 명성교회도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목회자의 권력, 뭐 내부에서는 이제 탐욕이라 할 수 있는데 패널들은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진통을 앓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다음 주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는 목회자 성윤리 강령 채택과 한신대 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해비치 리조트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제주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고 4.3 70주년을 맞아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총회 장소를 제주로 정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총회 셋째 날인 19일 4.3 평화공원에서 총회 대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아픔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목회자 성윤리 강령 채택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목회자 성윤리 강령 채택은 지난해에도 상정된 바 있는데 갑론을박 끝에 1년 더 연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기장총회 소속이었던 박모 목사가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으면서 성윤리 강령 채택을 촉구하는 교단 내부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단호한 처벌을 받는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소수자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도 3년째 헌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소수자 연구위원회 설치의 건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총대들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헌의안을 올린 경기노회는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며 성경과 기독교 전통, 과학과 의학적 견해 등을 깊이 탐구하고 오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앙적 입장을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신대 사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연규홍 총장이 인준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반발은 극심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연규홍 총장의 신임 투표를 촉구하며 분규를 이어가고 있어 총회 현장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오는 11일부터 10개 나라 120명의 결연 아동과 함께하는 축구 행사 2018 기아대책 호프컵을 개최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아대책 호프컵은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축구라는 도전을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행사입니다. 참가 선수들은 민속촌, 고궁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학습과 후원자와의 만남 등의 시간 등을 가지며 대회는 15일까지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를 비롯해 교회 관련 용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2018 교회 건축 리모델링 박람회가 오는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CBS 라이프는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 첨단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비롯해 CG 장비, 초고화질 대형 전광판 등을 전시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션 NGO 기아대책이 주최하는 2018 호프컵 개회식을 앞두고 전주 현암교회에서 카메룬 선수단에 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기독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주최하는 2018 호프컵 개회식을 앞두고 카메룬 선수단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최원탁 전북 후원 이사회장은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8 호프컵은 11일 개회되며 전북 지역이 후원하는 케냐 선수단은 키르기스스탄과 첫 경기를 펼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죠. 광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성숙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또 강원 지역 다니엘 기도회가 컨퍼런스를 열고 강원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바람나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가 강사로 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숙한 가정, 또 성숙한 교회로 사회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원 지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다니엘 기도회, 나라와 강원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CBS와 제주 순례길 연구회가 제주 순례길 해설사 양성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또 대구 CBS는 내년 6월 신사옥 완공을 앞두고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 CBS와 제주 순례길 연구회가 제주 순례길 해설사를 위한 양성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순례길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제주 선교와 복음 수용의 역사,
제주의 역사적 배경과 순례길 등의 강의가 이어졌고 순례길 1코스와 4코스를 직접 걸어보며 현장 실습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대구 CBS가 지역 교계 목회자와 장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기공감사예배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와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가 감사기도와 설교를 전했으며 테너 이현,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의 특별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기공식에서는 대구 CBS 운영이사장, 대구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가 기공선언을 하고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와 안동서부교회 이정우 목사,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